안녕하세요. 재밌업TV의 재밌소입니다. 자, 문화와 다양성, 자,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의 창조적 개성입니다. 자, 문화 변동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전 시간에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문화, 자, 컬투스, 예, 경작하다라는 의미였죠. 자연의 인위적인, 인간의 인위적인 힘이 가해져서 만들어진 것이 문화다라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도 구분해봤죠. 네. 그리고 이제 문화권에 따른 특징, 형태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화 변동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변동의 요인을 이해할 수 있다. 문화 변동의 요인을 살펴볼 거고요. 문화 변동의 양상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학습 목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라는 것은 고정불변의 어떤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또 문화는 변동한다라는 거죠. 변화의 흐름을 읽고 문화 변동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앞으로의 어떤 문화 변동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인과 양상 이 두 가지 볼 거고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는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수문장의 교대식, 현대식 건물과 궁궐의 공존, 그리고 경복궁의 내부 근정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관광객에게 소개하고 싶은 전통문화가 있다면 말해보자. 여러분 어떤 문화를 소개하고 싶은가요? 자, 우리 민족은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할 거리가 많죠. 그래서 한복, 한옥, 김치, 불고기 등이 있다. 그 다음에 뭐 탈춤, 판소리, 종묘제략 이런 것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태권도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태권도 이런 것들도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고유의 문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문화 변동의 요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요하게 이제 봐야 될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문화 변동의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발명과 발견 있고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문화 변동의 요인은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잘 안 보이시니까 파란색 쓰겠습니다. 자, 발명과 발견은 내재적 요인입니다. 내재적 요인. 그러니까 그 문화권 내에서 외부의 어떤 전파 없이 문화권 내에서 이제 전해진 것이고요. 여기 아래의 문화 전파는 외재적 요인이다. 요 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발명인데요. 발명은 이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바퀴 이런 게 있겠죠. 바퀴. 바퀴를 발명해서 굉장히 이제 운송수단의 어떤 혁신, 어떤 창조적인 운송, 어떤 효율적인 운송수단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기 쉬운 게 종교도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이제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들어서 의례라든지 이런 종교의 문화를 인간이 만들었다, 발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발견입니다. 이거는 발견이라는 게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제 혈액형 이런 게 없었습니다. A, B, O, AB형 이렇게 나누지 않았고 현대 이제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발견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페니실린, 그다음에 뭐 세균, 그리고 뭐 현미경으로 이렇게 발견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을 미세한 세포 분자와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이미 이제 지구상에서 존재하고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인간이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뭐 교과서에 신대륙 발견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좀 사라졌는데요. 왜 사라졌냐면 신대륙은 이미 존재해 있었다라고 전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구의 어떤 서구 중심주의적인 시각이 달려있는 어떤 발견이었기 때문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이제 교과서에서 예시가 좀 사라진 것 같고요. 자, 문화 전파입니다. 외재적 문화 전파인데,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문화가 전달해 온 거죠. 의미를 한번 보시면 한 사회가 다른 사회와 교류하거나 접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달되어 정착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문화 전파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자, 바퀴의 발명입니다.
바퀴가 발명되면서 운송수단, 교통수단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바퀴는 신석기 시대에 발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 사진 보시면 나무를 잘라 축에 고정한 형태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바퀴는 결 방향에 따라 쉽게 부서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한 거죠. 이렇게 보완을 하고 계속 점진적으로 보완을 한 겁니다. 어, 그래서 좀 더 튼튼한 바퀴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 같이 나무를 잘라 못으로 고정한 형태. 자, 이후 바퀴는 계속 이제 진화되었고요. 요즘에는 고무, 강철 이런 것들로 점점 그 쓰임새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특이하죠. 사실 이렇게 구성물을 이렇게 다 충전해 이렇게 해놓으면 더 경고성이 이제 견고하고 딱딱할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힘을 분산시켜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간에도 연구에 의한 어떤 발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쓰임새가 상당히 다양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얘기를 하자면 1차적 발명이 있고요. 2차적 발명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건데 그런 게 있죠. 뭐 활 기술. 자, 활을 쏘는 데 있어서 이제 줄을 튕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리가 났겠죠. 근데 이제 이 활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악기도 개발되었다라는 거죠. 현악기 이런 식으로 이제 1차적 발명은 2차적 발명으로 이어진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동서교역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초원길, 여기가 비단길, 그 다음에 바다를 통한 교역로, 이런 식으로 세계 문명은 서로 교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문화들이 융합이 되고 공존되고 전파되었다는 사실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후에 탄기 영감의 초상화인데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탄기 영감의 뒤편에 있는 이 그림들을 보시면, 사실 고흐는 서구 유럽 사람이죠. 이제 유럽인인데, 뒷그림을 보시면 일본인의 어떤 일본인들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인들이 요코에요라는 이제 미나 방식인데요. 이제 미나를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서구로부터 뭐 정무라든지 어떤 사진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런 류의 그림 화폭들이 일본에서는 유행이 이제 지나서 별로 인기를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림을 이제 뭘로 썼냐면 이 사람은 포장지로 썼습니다. 포장지로 썼고 이 포장지에는 어떤 걸 포장했냐면 뭐 도자기 같은 거를 이제 포장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서구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그림들이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거죠. 서구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화풍과 또 문화적인 모습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고흐는 이 그림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았던 거죠. 이 탄기 영감의 뒤편에 그런 그림들을 배치해 놓고 자신의 그림에 이제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문화 전파의 일종이라는 거죠. 자, 종류입니다.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국 전파가 있는데, 직접 전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외재적 문화 전파를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전파라는 말 속에서는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전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차이입니다. 직접 전달되었고, 간접적으로 전달되었고, 자극 전파가 되었다.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직접 전파는 쉬워요, 여러분들. 두 문화 간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종교를 이제 전달해줬죠? 그렇죠. 선교사가 전달해줬죠?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모카씨가 들어오죠. 자, 누가 모카씨를 들고 들어오죠? 그렇죠. 문익점이죠. 그렇죠. 문익점이라는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모카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자, 이제 간접 전파인데요. 이거는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인간이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파입니다. 뭐 책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화 전파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 가나의 장례 문화 이것도 예, 직접적으로 가나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관들고 막 춤춘 게 아닙니다. 예, 단순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 전파가 되었다라는 사실,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자극 전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른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명하는 건데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전달되지 않고 그 문화 요소에 있는 특징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체로키어가 있습니다. 체로키어. 이게 뭐냐면 인디언들이 쓰는 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사실 이제 원주민이었는데 신대륙의 원주민이었는데 기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배를 당하죠. 그렇죠. 서구인들로부터 지배를 당하는데 인디언들이 모여가지고 고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를 당한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봤는데 바로 그들은 뛰어난 상징체계,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이제 언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인디언들이 언어를 이제 어디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알파벳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래서 체로키어를 완성시키죠. 그래서 미국의 일부 주에 가면 교통 표지판이 인디언들이 쓰는 체로키어와 영어가 동시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4번 현대사회의 문화 변동. 오늘날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문화 전파가 문화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자,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입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문익점의 보카시. 이거는 직접 전파 사례이고요. 자, 에티오피아에서 시청 중인 한국 문화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뭐죠, 여러분? 매체로 인해서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간접 전파의 사례죠. 자, 그리고 네,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재미섭 TV를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어떤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자주 시청해 주시고요. 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넘어가서 문화 변동의 양상입니다. 문화 접변인데요. 문화 변동은 어떤 양상을 보이냐? 전파되고 난 이후에 접촉을 하죠.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변동의 형태를 보이냐? 이게 문화 접변입니다. 접촉하고 변동한다. 문화 접변. 이게 특징을 보시면 두 문화 체계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전면적인 접촉으로 변동이 나타나는 건데요. 자, 문화 접변의 결과입니다. 문화 병존입니다. 혹은 공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 사회 내에서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각각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복도 역시 존재하죠. 그렇죠. 양복도 입고 있고 한복도 입고 있다. 그러면 한 장소에서 양복과 한복이 공존, 병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화 동화. 기존의 문화가 동화라는 말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존의 문화가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에 의해 완전하게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 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발령이 내려지죠. 상투를 틀고 상투라는 게 이제 기혼자와 미혼자를 구분하는 어떤 문화적인 기준이었는데 일본 식민지배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단발령에 의해서 상투를 트는 문화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 융합인데요. 기존의 두 문화 요소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햄버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 이게 만들어져서 예전에 라이스버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문화 융합은 병존이랑 좀 많이 헷갈립니다. 뒤에서 좀 자세하게 그 차이 구분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도식화를 시켜볼게요. 문화 병존은 A 더하기 B가 A도 존재하고 B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의학과 별도로 서양의학이 자리 잡고 있죠. 필리핀에서 타갈로그, 영어가 모두 사용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로키어, 영어, 미국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는 거 문화 병존이고요.
자, 문화 동화. A 더하기 B인데 A만 남았죠. B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의 청바지가 들어오면서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었던 잠바가 사라졌고, 쿠바로 이주한 아프리카인들은 이제 쿠바 문화에 흡수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많은 어떤 기존의 문화들이 상실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문화 융합입니다. 미국에서 아프리카 음악과 유럽 음악의 요소가 결합해서 재즈가 등장했다. 그래서 융합이랑 병존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의 어떤 재즈라는 어떤 재즈라는 전체를 봤을 때, 이 안에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문화 융합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고 여기서 섞여 있다라고 하면 문화 융합이에요. 네, 아까 라이스버거처럼. 그러니까 햄버거와 쌀 완전히 합쳐지죠. 완전히 융합이 되어서 라이스버거라는 하나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문화 병조는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네, 각자의 정체성과 개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문화융합에서는 C로 변하죠. 그렇죠. 새로운 문화 형태, 완전히 결합해서 전혀 다른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정정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형태는 아니고, 이 C라는 어떤 새로운 문화 요소 속에는 여전히 A와 B의 문화적 정체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화 저변의 양상인데 사실 강제적 문화 저변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말고도 자발적 문화 저변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이는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서구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죠.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문화도 있었고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통치하에 강제적으로 문화가 이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단발 지령 문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단발 반대 통문입니다. 최익현 씨인데요. 유교 학자입니다. 유교를 이제 숭상하는 이제 그런 선비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머리는 잘라도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이는 을미사변 이후 단발령이 선포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최익현이 올린 상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최익현은 단발령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의병을 조직해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발부, 수지부모 그러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은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단발령에 거세게 저항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접변이 저항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자발적인 문화 흡수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문화 접변에 어떤 대항하는 이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강화도 성공의 성당을 통해 본 문화 변동의 양상인데, 자, 성당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로만 가톨릭이죠. 구교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들어오게 되는데, 성당 외관은 팔짝 지붕입니다. 근데 위에는 십자가가 놓여져 있죠. 현판에 천주성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요. 한옥 지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짝 지붕은 네 군데 모두 지붕면이 있고 양측 지붕면에 삼각형의 벽이 있다. 이런 형태의 지붕과 내부에는 또 성당 내부의 형식을 또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문화 공존일까요? 문화 융합일까요? 네. 하나의 건축물 속에 두 가지가 섞여 있죠.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융합의 사례로 이제 돼 있고요. 공존으로 만약에 공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한국 사회에 한옥 건물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순수한 서양의 성당 형태가 존재하면 이게 공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융합의 사례에서는 두 가지가 한 건물에 섞여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문화 융합의 형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207쪽인데 여러분들 이 부분 포즈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답 달고 선생님과 수업 같이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보셨나요? 자료 1번. 두 언어가 공존하는 옌벤 조선족 자치주인데, 옌벤 조선족 자치주는 북한의 함경도와 접하고 있는 중국 지린성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인데요. 여기는 접경 지역이죠. 전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점이지대를 얘기했는데, 점이지대랑 좀 비슷한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선 말기 간도 지역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이 2대, 3세대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언어도 중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한다. 그래서 간판을 보면 한국어와 중국어가 같이 쓰여 있고 신분증에도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여 있다. 자, 자료 2번입니다. 기존의 체제가 사라진 남태평양의 섬나라들. 자, 기존의 체제가 사라졌다고 그러네요. 자, 18세기 이후 남태평양은 작은 섬나라들은 유럽인들에게 정복되어 무역 상인들과 선교사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습이 원시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원주민들을 개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 결과 원주민들은 초장 중심 정치 체제에는 약화되었다. 종교 체계도 유럽인들의 종교 교리에 맞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일부 원주민 마을에는 조상 신당이나 하우스 탐바란 같은 영혼의 집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주민들은 교회에 가서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인데요. 라틴 아메리카의 특색 있는 음악가 춤인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한 자메이카, 이제 레게로 상당히 유명한 국가입니다. 한때 자메이카를 지배하였던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소 자유롭게 반복되는 리듬의 가사 전달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메이카 음악은 1950년대 이후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의 영향을 받아서 스카로 발전했고요. 이것이 또 변화해서 이제 60년대 말에 레게가 등장을 하게 되죠. 레게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탱고, 브라질의 삼바, 쿠바의 살사 등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과 춤은 아프리카 흑인 리듬과 율동의 유럽과 음악이 미국의 음악이 결합해서 독특한 형태로 발달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 1에서 3에 나타난 문화 변동의 양상을 써보자. 자, 자료 1은 문화 병존이죠. 한 사회 내에서 다른 두 사회의 문화가 함께 존재합니다. 중국의 문화와 북한의 문화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거. 자, 자료 2번입니다. 문화 동화에 해당되죠. 네, 아까 전에 이제 제목을 봤을 때 사라졌다. 외래 문화에 의해서 기존의 문화가 사라졌다고 했기 때문에 문화 동화에 해당됩니다. 기존의 문화가 외래 문화에 흡수되어 해체되거나 소멸되기 때문에 자문화의 정체성 상실을 가져올 수 있고요. 자료 3번입니다. 문화 융합에 해당되는데, 자, 융합은 서로 다른 문화 요소들이 결합하여 기존 문화 요소들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기존 문화 요소들과 다른 성격을 지닌 제3의 문화를 형성한다. 그래서 다양한 음악의 형태가 한 군데에 어우러져서 제3의 문화를 형성한 사례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자료 2와 같은 문화 변동에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해보자.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최익현의 상소문이 생각이 나는데, 일단은 문화 저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문화가 사라지고 한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문화의 다양성이 상실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문화의 다양성 상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 3과 같은 문화 변동 양상의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서양의 침대 문화와 우리나라 온돌 문화가 결합돼서 만든 돌침대. 라이스버거.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퓨전 요리 중에 일부이죠. 자, 1번 한 사회가 다른 사회와 교류하거나 접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달되어 정착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문화 전파라고 얘기합니다. 교류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달된다. 그래서 이 문화 전파는 내재적 변동과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군요. 정정하겠습니다. 외부에서
교류하고 접촉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제 말이 좀 꼬였는데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 중에서 외재적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 두 문화 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인 접촉으로 변동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접촉해서 변동한다. 문화 접변이라고 합니다. 3번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이 옳으면 동그라미, 들리면 X표 하시오. 자, 1번 책, 인터넷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 전파를 자극 전파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파되죠? 그래서 간접 전파입니다. 간접 전파. 자, X죠? 2번 오늘날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로 문화 전파가 문화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렇죠? 자, 3번 문화 융합은 기존 문화의 정체성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X죠. 자, 문화 공존과 융합은 기존 문화의 정체성 상실이 아니고요. 기존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자, 공존은 A 더하기 B가 그대로 A 더하기 B로 남게 되는데 문화 융합은 A 더하기 B가 C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C 안에는 B와 A와 B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문화의 정체성 상실을 가져오지 않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전통 문화도 굉장히 분량이 적기 때문에 같이 또 수업을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전통 문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개성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좀 약간 뭐 속된 말로 국뽕에 좀 취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전통 문화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TV에 이제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힙합 문화가 들어오면서 뭐 쇼미더머니라든지 서양의 어떤 그런 음악들, 서양의 음악들이 있는데 이런 뭐 그런 거죠. 클래식 음악과 이제 팬텀싱어 보시면 굉장히 이제 성악 발성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이거 대단하다,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자랑할 만한 음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물놀이라든지 판소리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독특하고 유니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판소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정말 흉내내기 힘든 그런 독창적인 음악입니다. 그래서 뭐 고리타분한 뭐 할아버지 할머니만 듣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가 갖는 의의를 볼 건데요.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선과 발전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가 갖는 의의가 있는데요. 전통문화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전통문화는 뭐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온 생활 양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물질 문화와 관념 문화로 구분을 하는데요. 물질 문화, 뭐 이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이제 만질 수 있고 오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한복, 김치와 불고기, 한옥, 온돌 등이 있다라는 거죠. 관념 문화입니다. 우리 어떤 상징 체계 혹은 정신적인 어떤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한글, 협동정신, 예와 효를 중시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예와 효를 상당히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와 효를 중시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 관계, 특히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강오륜을 보시면 사회에서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죠. 자, 전통문화는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사회 구성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하죠. 그래서 전통문화 축제에 참여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 간에 상당히 유대가 강화되고 그 지역 주민들 간의 또 통합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회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그래서 이제 세계 소리 축제 문화 이런 거 보시면
우리 문화, 우리 판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속된 말로 국뽕을 느끼게 되면서 자긍심을 고취하게 되죠. 두 번째,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 산업 육성에 기여를 한다. 그렇죠. 국가 이미지를 높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 산업 육성에 기여를 하고요. 뭐 한글말로 노래를 불러서 지금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진입을 한 BTS 같은 경우를 또 생각해 보시면 문화산업 육성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BTS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우리나라 태권도 문화를 잘 살려서 세계적인 어떤 뮤지컬 공연으로 이제 보상한 공연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뒤에서 살펴볼게요. 자, 전통 발효 음식 김치입니다. 김치는 비타민과 유산균이 많습니다. 칼로리가 낮은 건강식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 오래 나가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서구의 어떤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 때마다 정말 생각이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인들이 상당히 많이 김치를 조금씩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사스 전염병 이제 불어닥쳤을 때 한국인들만 유독 이제 잘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외신들이 이건 다 김치의 힘이다. 김치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김치국 혹은 K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K가 또 김치 이걸 대표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좀 기억해 두시고 네. 그 다음에 농촌 체험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줄을 맞춰서 모내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신나 보입니다. 신나 보이고 선조들의 협동정신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동정신 하면 개, 두레, 품앗이 이런 것들 상부상조의 어떤 미덕을 우리 전통문화에서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부조 문화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이제 돈을 내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자,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선과 발전인데요. 전통문화의 개선과 발전 방안을 볼 건데 1번,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갖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나라 문화 요소를 좀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 있어요. 다른 나라 외래 문화가 무조건 좋다, 무조건 선을 지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문화를 바라볼 때 좀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 문화의 세계화. 전통 문화를 현대 사회에 맞게 계승해서 세계 문화와 적극적으로 교류해 나가야 한다. 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맞게 계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시면 특히 한복 같은 경우 있죠. 한복은 이제 입는 과정 자체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현대 사회에 맞게 서구식 그 의복 문화랑 이제 비슷하게 맞춰서 개량 한복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계 문화와 교류를 해서 이런 한복 문화가 이제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복 축제도 많이 한답니다. 한복 대여해서 많이들 지금 뭐 주요 관광 명소에 가서 한복 입고 사진을 찍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자, 두 번째, 세계 문화를 다양하게 하고 인류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교과서 210쪽인데요. 사례를 읽고 모든 별로 전통문화 상품을 개발하는 제안서를 만들어보자 활동입니다. 자, 자료 1인데 전통문화를 복원한 축제입니다. 남사당패 이거 이제 수업하시면 이게 줄 타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경기도 안성시에서 바우더기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줄타기 이거 상당히 이제 이 명인들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말 고난이도의 어떤 공연인데요. 사실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엔 더 높게 했는데 요즘에는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낮게 했는데 여러분들 작년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이거 보여주면 그냥 상당히 이제 좋아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여기서 뒤로 돌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제 독특한 어떤 그런 우리만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고
점프라는 이 공연도 예전에 한번 간략하게 수업 시간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재밌고요. 세계 최대 공연 축제로 꼽히는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2년 연속 입장권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게 사실 태권도 문화, 동양의 어떤 태권도라든지 이런 여러 문화를 실감한 게 언제였냐면 이제 예전에 우리 학교에 이제 원어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축제를 볼 때 가장 이제 이렇게 뒤쪽에서 보다가 태권도 공연을 하면 앞으로 나가서 막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막 찍었어요. 진짜 신기하다고. 예. 사물놀이 같은 거 이런 것들 나가서 막 사진 찍고 동영상 찍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는 굉장히 이게 독특해 보이고 특이해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 긍지 이런 걸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 아까 개량 한복 얘기했죠? 평소에도 자신의 개성을 살려 생활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자사물놀이 공연입니다. 그래서 일렉 기타 그리고 김덕수 사물 놀이패 함께 이런 어떤 문화의 어떤 융합의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자, 자료 1에서 4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시사하는 바를 각각 말해보자. 어떤 것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자, 쭉 설명이 긴데요.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이해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쓰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남사당패 놀이를 그대로 복원했다. 그래서 그대로 복원하여 보존하는 것 또한 전통문화를 개성하는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 문화를 토대로 이 점프는 비언어적 형식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대본과 말을 하지 않아요. 단지 몸동작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도 에든버러 축제에서 1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예 비언어적인 어떤 형식. 세계인들이 바디랭귀지는 다 알아듣죠. 그렇죠. 전통문화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개성한 것이다. 자료 3번 생활한복은 전통한복을 토대로 창조적으로 개성한 사례다. 자료 4번은요. 이것도 역시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개성 및 발전시킨 사례다. 자, 모든 별로 제안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활한복. 네. 이거는 한복은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SNS 보시면 뭐 전주 한옥마을 네. 혹은 뭐 여러 한국에서 이제 한옥을 입고 다닐 만한 좋은 어떤 거리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개발해 보시고 어떤 사업 아이템을 잘 만들어 보시면 전통 문화도 살리고 또 상업적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전통 문화죠. 자, 2번. 우리나라 전통 문화 중 한글은 정신문화에 해당되고요. X입니다. 2번.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개성한다는 것은 전통 문화를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시대의 변화와 어떤 다른 문화와의 융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개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전통문화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전통문화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하죠.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점프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뭐 거의 매회 매진입니다. 매회 매진. 니은 전통문화는 사회 구성원 간 유대를 약화시킵니까? 강화시키죠? 전통문화 축제 보시면 그 지역 주민들 간의 구성원 간 유대를 강화시키고요. 전통문화는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